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이라 어색하죠? 자, 반갑습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요 강남 방문각에서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지금 처음 뵙는데, 오늘 뭐 첫 개강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세법이 지금 첫 개강, 첫 인사를 지금 드리게 됐네요. 네. 자, 뭐,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되게 지금, 이런 분위기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뭔지 아세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저를 지금요. 예. 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세법을 담당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해드릴 건데, 자, 뭐 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아시죠? 일단 오늘은 뭐 첫 수업인데 여러분들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과목들에 대해서 배울 것인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뭐 다들 처음이시죠? 공부해 보셨어요? 네,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죠? 그래요. 네. 좀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네. 나도 어색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사무실에서 다 여러분들 설명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6과목을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과목이 5과목이죠. 1차 2과목에 2차 3과목. 그래서 1차 민법하고 그 다음에 학개론 있고 2차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 단 공시하고 세법이 묶어서 40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세법이 2차 과목이죠. 뭘 배우는 과목인지는 아시죠? 세금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을 배우시는 과목인데 몇 문제 출제되는지는 아세요? 16문제. 그죠? 알고는 하세요. 자,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 6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다 보니까 딱히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세법을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합격하려면 몇 개 맞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몇 점 맞으셔야 돼요? 60점의 평균. 그래서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 그리고 각 과목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돼요?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시하고 세법 묶어서 40문제죠? 그래서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 있고 2차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있고 중개업법이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이 있죠. 자, 그래서 요 4과목이 우리 2차 과목인데 그중에 공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중개사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묶어서 40문제예요. 묶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맞추셔야 되느냐? 60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60점이면 40문제 중에서 몇 개 이상 맞추시면 돼요? 24개 이상만 맞추시면 되죠. 4, 6에 24니까. 그죠? 그러면 공시 열심히 해야 돼요? 세법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뭐하러 제 눈치를 보세요?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요. 공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셨죠? 공시책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맞췄다. 세법 다 틀렸다. 합격해요? 못해요? 합격해요. 세법 다 맞추고 공시 다 틀리면 합격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분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되게 애매한 과목이에요. 만약에 한 40문제 그냥 출제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은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업을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지금 증명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그냥 셀카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년 한 6월 정도에나 7월 정도에 한번 셀카 한번 찍어 보세요. 사람이 1년 동안 1년 안에 얼마나 빨리 늙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지나면 진짜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듭니다. 공부 자체가. 공부 자체가 좀 힘들고,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욕심을 부리니까 힘들어요.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이걸 다 맞춰야 되지, 내가 이걸 전부 다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 자격시험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절대평가예요. 중개사가. 그러니까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느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60점을 맞고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나는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100점을 맞고 싶다. 100점 맞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가능하죠. 사람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람이니까 가능한데 반대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완벽하게 다 외워버리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기잖아요. 요 공인중개사 과목, 공인중개사 수업은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세법 있죠? 그거 대학교에서 보통 한 2년 동안 배울 내용이거든요. 그거 우리 2달 안에 배워요. 이런 미친 짓거리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거의 다단계식이에요. 피라미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세법의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중개사의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지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나 공인중개사 공부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세법 배워 안 배워?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안 배운다고 하세요. 아셨죠? 세법을 나 배운다라고 하는 순간 평생 고생합니다.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야, 그러면 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이 이런데 나 이번에 상가 하나 팔았는데 나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어? 라고 100%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건데 안 해주면 왠지 쪽팔리고요. 해주자니 왠지 불안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 안 배운다고 하세요.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수업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말을 해줘도 잘해주면 본전이고 못해주면 100% 의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배우는 세법은 실무 세법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시험 보기 위한 세법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공법하고 중개사법은 40문제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공시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냥 비중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공시법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요.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고 그러면 세법은 아예 안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안 해도 됐었어요. 안 해도 됐었는데 어지간하면은 시험 문제를 찍어주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소한 복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주시는데 시간 내가지고 매일매일 복습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오후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읽어보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꾸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법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이다. 애매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우리는 40문제 중에서 24개만 맞추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러면 세법 16문제 중에서는 몇 개를 목표로 해야